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117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1117일차를 십자가 빠졌네요. 뭐가 이상하네. 1117일차 네,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요. 의식지도 해설, 의식지도 해설의 269페이지예요. 그 밑에 단락이죠. 그리고 여덟 번째 줄, 밑에서 여덟 번째 줄입니다. 네. 익숙한 것을 바꾸고 놓아버리기는 쉽지만 당신은 회피한다. 그러니까 익숙한 것을 바꾸고 놓아버리는 거는 쉽대요. 근데 우리는 그 쉬운 걸 안 하고 회피를 해버리는 거예요. 네. 에고는 그것이 노력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놓아버리기, 익숙한 것을 바꾸고 놓아버리는 거. 바꾸고 놓아버리는 거.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에고가 자신을 힘들게 밀어붙여 스스로 해내겠다고 열심히 달려든다면 그건 단지 노력처럼 보일 뿐이다. 자신에 관한 좋지 않은 어떤 것이든 사람들에게 짜증내기, 욕하기 등등 당신이 하루에 몇 번 그러는지 적어두면 초월될 수 있다. 그렇죠? 쿠키를 그냥 내가 이제 안 먹어야지 하면 노력을 막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하루에 쿠키를 몇 개를 먹지 적는 거야. 몇 개를 먹지 적는 거예요. 적어보는 거죠. 다 적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 사업하는데 제일 기본적인 걸 적어보고 건강이 안 좋으면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는지 적어봐야 되고 그쵸? 행동하는 거 적어야 되고 내가 이 몸속에 집어넣는 거 적어야 되고 또 돈에 관련된 게 있으면 어디다 쓰고 있는지도 적어봐야 되고 그 핵심적인 게 적어야 될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나의 믿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내 믿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행동하는 거, 믿는 거는 신념에서 느낌이 있고 그 느낌이 감정으로 나오고 그 감정이 생각으로 올라와서 생각하는 걸 말하고 행동하는 거잖아요. 생각하는 걸 말하고 행동한다. 그래서 행동하는 거, 근원의 신념에서부터 올라오는 거라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것도 다 적어보지만 내가 다 적는 거, 내가 핵심적으로 뭔가 해야 될 것들을 적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금전출납부 적는 거, 팔만대장경 적는 거. 제일 중요한 게 신념, 팔만대장경. 그쵸? 내 마음에서 외부에서 보는 것들, 반사하고 저항하는 것들,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너무 욕망해도 저항이 있고, 저항해도 또 문제가 생기고, 자꾸 걸림돌이 생기죠. 자꾸 저항하면 내가 축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 회피하고 탁탁탁탁탁탁 완전 막 탁구를 잘 치는 오자마자 피인트 완전히 있잖아요. 뭔가 불편한 것들이 딱 오면 탁탁탁탁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 마음이 왜 그런 건지 신념 노트 8만대장경을 적어봐라 라고 얘기를 하셔서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야 될 것들이 적으면 여기서도 욕하기 등등 적어두면 초월될 수 있다. 초월될 수 있다 그랬어요. 참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적다 말다 적다 말다 적다 말다 그런 거예요. 적다 말다 그러는데 꾸준하게 적다 보면 거기서 알아차림이 있고 공부를 하면서 초월이 돼야지 그냥 적는다고 해서 조금은 알아차리지만 의식이 익숙한 것을 완전히 바꿔서 놓아버리는 거는 누군가에 의한 도움을 좀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도움이 되어야 돼요. 내가 혼자 놓는 거는 한계가 있다. 내가 혼자 익숙한 것에서 바꾸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전에 이랬었는데 내가 혼자 음,
깨닫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바꾸는 경우도 간혹씩 있더라고요. 자기 어떤 생활 패턴, 감정적인 것들. 그래서 근데 적어두면 초월된다. 교육을 들으면서. 당신은 그저 주의를 기울이고 추적하기 시작한다. 주의를 기울여서 내가 어디다 팔만대장경을 쓰려면 어디다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나한테 기울여야 돼요. 나한테 주의가 와 있어야 아이씨 제가 이상한데 제가 말하는 거 제가 말하는 게 아이씨 싸가지 없네. 왜 싸가지 없다고 생각하지? 그러면서 이제 밖에서 봤으면 뭐예요? 내 안으로 들어와서 왜 그런지를 봐야 되잖아요. 내가 왜 그럴까를 나로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주의가 와 있다 보면 적을 게 많아지고 뭔가 깊이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지고 나한테 와 있지 않고 저 사람들 밖에 가 있으면 주의가 밖에 가 있으면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적어놓고 어쩌란 말이야 어쩌란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를 왜, 왜 3번에서 5번을 왜, 왜 하면 3번에서 5번만 내 안으로 들어가면 다 찾을 수 있다. 내면에서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주의를 기울이는 게 밖이 아니라 나한테 주의를 기울이는 거죠. 사업을 하고 싶은데 아유 제가 이상하고 제가 안 도와주고 제가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제가 운영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뭐 어떡 하면서 밖으로 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바꿀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바꿀 거는 세상을 바꾸는 쉬운 방법은 내가 바뀌어야 된다. 아이고 남편도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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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외부에서 보는 것들이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의 흔들림, 밖에 있는 거에서 내 안에서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해석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해석을 하고 있죠. 내가 다. 며칠 전에 제 폰에 보면 이제 우리 손녀딸이 있어요. 이제 업그레이드도 잘하고요. 저는 손녀딸이 이제 쫙 있잖아요. 이렇게 해놓는데 누가 옆에 이렇게 볼 때 아이고 한 대 탁 때려주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이고 한 대 탁 때려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래가지고 제가 뭐지? 하면서 근데 에너지가 아우 너무 예뻐서 깍 깨물어주고 싶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뭔가 아이고 하면서 이랬는데 그 느낌이 이제 한 대 딱 때려주고 싶다 하는데 느낌이 별로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도 내 손녀딸인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내 손녀딸인데 이게 내가 손녀딸인데 얼마나 뭐 어쩌고저쩌고 땡깡 부려도 얼마나 예쁜데 그렇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데 근데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딱 그 순간 느껴지는 게 딱 뭐예요? 아, 이 사람이 애기라도 그렇고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막 애기들이 불편해요. 왜 불편하지? 어린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초등학교 이렇게 저학년 애들하고 이제 학교 안 간 애들이 그때 엄청 불편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 대한 내가 저 사람이 왜 불편할까를 막 찾아 들어갔는데 금방 나오는 것도 있는데 안 나오는 것도 있는 거예요. 제가 감춰놓은 거는. 감춰놓은 건 안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근데 얘네들이 불편한 게 저 사람한테 불편한 게 이 아이들한테 불편한 거구나 라면서 같은 맥락에 안 좋은 그 느낌은 찾았고 그게 왜 그런 건지는 이제 내려와서 어디 놀러 갔다가 내려와서 이제 누가 있잖아요. 그 사람 집착하잖아요. 막 이런 얘기를 듣고 내 남편한테 집착하고 남편한테 막 붙어가지고 막 그런 어린아이조차도 싫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야, 이게 아이를 참 좋아하는데도 어린아이가 남편한테 붙어가지고 막 하는 것조차 싫어한다라는 걸 제가 알았었거든요. 야, 그렇구나. 그러면서 끊임없이 남편에 대한 거를 계속 이제 미워했던 마음, 이제 많이 편안해졌지만 이제 완전히 또 근원에서 또 더 없애는 거는 아직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내가 집착을 하니까 저들이 집착하는, 놀러 갔을 때 이제 저희 남편한테 이제 막 뭔가 이렇게
손잡고 막 돌려달라고 그러고 막 뭘 해야 되는데도 돌려달라고 그러고 계속 붙어갖고 안 떨어지는데 그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집착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신나가지고 있잖아. 그게 누가 집착하잖아요. 그러는데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제가, 근데 그 순간 집착. 그렇게 못 찾았던 저 어떤 상에 대해서 느꼈던 그게 집착이라는 걸 그때 찾고 너무 신나는 거야. 오, 그렇구나 하면서 되게 신났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맞네. 집착하는 것 때문에 그러네. 어머, 내가 남편을 집착하는지 몰랐는데 그때 알은 거죠. 집착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선생님한테 수업 오시는 선생님한테 신나서 있잖아요 하면서 그 친구에 대한 게 느껴진 게 집착을 찾았다고 막 신나서 얘기하니까 남의 거 보지 말고 네 거 봐 그러면서 있잖아요. 그때 그러신데 남의 거 보지 말고 이제 네 거 봐라 하는 거예요. 어? 네 것만 해결하면 된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막 찾아가지고 신났는데 띵 했죠. 네게 아니라 저 사람 게 아니라 네 거야 네 거야 그래. 그래서 내가 남편을 집착하는 그 마음이 그렇게 있었는 거라서 내 남편에 대한 집착하는 행위 같은 것을 보면 내 안에 나를 싫어하는 내가 저항하고 있는 똑같은 나를 저기서 보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아직 내 안에서 있는 걸 밖에서 보는 거를 저도 100%는 밖에서 보는 걸 또 가져오고 밖에서 보는 걸 가져오고 그게 이제 더 이제 내 안으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랬던 적이 있듯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이 이제 집착하고 막 했던 것도 남편한테 집착하는 거. 그래서 이래 보니까 이분이 질투가 나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질투가 나서 저희 손녀딸 보고 한 대 때려주고 싶다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질투가 나는구나 그랬는데 제가 딱 봤죠. 내 안에 질투가 사라지지 않아서 내 안에 질투가 아직 많이 남아서 그걸 해석하고 있는 내가 있는 거죠. 그냥 그 사람은 한 대 때려주고 싶다라는 말을 했을 뿐이에요. 그 말을 했잖아요. 말을 한 걸 보고 저는 제가 때려주고 싶다는 그 말에 제가 해석을 했죠. 해석한 거는 다 내가 해석하는 거잖아요. 해석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질투가, 이게 속 안에 질투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그게 그렇게 해석이 되었구나라는 걸 보면서 또 어떤 것들이 뭐가 있는지 또 보고, 어제도 이제 이렇게 느끼기도 좀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못하는 거에 저 사람이 잘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열등감을 느끼면서 그 마음이 열등감이 질투심 이런 것들로 이제 유발이 되면서 올라오는 거를 또 제가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막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뿜어져 나오지는 않게 잘 다듬는 습관이 생겼어요. 회피하는 습관, 억압하는 습관이 생겨서 확 나오진 않지만 속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제가 또 봤죠. 저번 주에 이제 그거를 또 이제 그 사람을 해석하는 걸 통해서 내 안에 나를 또 이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내 감정적인 거, 그죠? 저 사람을, 내 믿음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원의 씨앗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을 찾으려니까 밖에서 해석되는 것도 내 안을, 나를 보게 되고, 밖이 아니라 나라는 거, 내가 사업을 하는데도 나를 봐야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지, 그죠? 전화도 하고 있는지,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지, 만나지 않고 옆에서 그냥 행동하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그냥 놀고 있는지, 각성이 돼야 되잖아요. 자꾸 뭔가 심심하고 외롭고 막 이게 애고가 어제도 하루 종일 사무실에 있으면서 심심할 것 같으니까 이제 뭐 물어보길래 와서 얘기하세요. 또 심심할 것 같으니까 또 한번 전화하고 또 이러면 그냥 적당하게 물어볼 것만 물어보고 끊고 그냥 뭐 이제 궁금한 것만 물어보고 자꾸 해야 될 일만 해야 되는데 이제 자꾸 얘가 꿈틀꿈틀 막 이제 혼자 있는 게 이제 오래 있다 보면 지겨워서 꿈틀꿈틀 하는 막 이제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순분 어머니 안녕하셨어요. 웃겨라. 듣지도 않고 휙 지나가시고. 네.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고
추적을 해야 되는 거야. 나한테 집중이 돼 있어야, 나한테 집중이 돼 있어야 내가 어떤 것을 먹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제일 중요한 게 생각, 감정, 느낌, 신념을 보고 어떤 경험을 해서 어떤 사건, 신념은 사건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했다고 생각하면서 신념을 확정 짓는 거잖아요. 내 안에서 확정 짓는 거라서 오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래서 나한테 자꾸 추적하고 시작을 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알아채는 일은 알아채는 거예요. 알아채는 것, 또 저기서 내 안에서 느껴지는 거를 똑같은 걸 찾아내는 것도 저기서 느끼는 걸 내 거라는 걸 가져오는 것도 알아차리는 거고. 그죠? 내가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 다 알아차리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저래서 이래서 내가 힘들었고 저래서 이래고 화가 났었고 이래가지고 남편 때문에 어쨌고 저쩌고 그건 알아차리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내 마음을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내 마음에서 보는 걸 세상에서 그냥 막 나를 힘들게 한다고 저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하는 거는 알아차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고 내 마음을 밖에서 그리고 있는 것에 대한 알아차리는 일은 어떤 사람이든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애쓸 필요가 없으며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다. 애쓸 필요가 없으며 단지 어떻게 해요? 주의. 생각이 어디로 뻗쳤느냐는 거죠. 밖으로 뻗쳐 있느냐? 내 안으로 뻗쳐 있느냐? 주의가 나한테 와 있느냐? 세상 사람들한테 가 있느냐? 그래서 주의만 기울이면 된다. 나한테 와야 한다는 거예요. 네, 270페이지. 자부심입니다. 자부심의 매력은 당신이 다른 이들보다 더 낫고 최고이며 무적이라는 것이다. 자부심은 내가 최고다. 너보다 내가 나. 너보다 내가 나. 나는 이 정도니까 막 알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에고가 하는 거예요. 그쵸? 에고가. 그래서 겸손은 지위의 상실로 여겨지고 겸손한 거는 지위가 상실된다고 여겨지고 그래서 당신은 도저히 굽힐 수 없으며 굽힌다는 거, 겸손한 거 굽힐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실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굽힐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고 자존심이 175잖아요. 근데 내가 자존심 상한다는 거는 굽힌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졌다라고 생각을 들더라고요. 내가 널 이겨야지. 지기 싫어라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굽힌다면 당신은 내 입지를 잃는다. 우리는 자신의 모든 위치성에서 자부심을 가지며 겸손을 혐오하는데 에고는 겸손을 혐오한대요. 겸손을 굴욕과 혼돈한다. 겸손하다는 것을 굴욕스러운 거와 감사함, 그렇죠? 겸손하다는 건 감사하고 감사한 거잖아요. 그게 혼돈한다. 그래서 진정으로 겸허한 사람은 굴욕을 당할 수가 없다. 진짜 겸손하고 감사함이 있는 사람들은 굴욕당하는 것이 아닌데 굴욕당한다고 에고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 상해서 하기 싫은 거예요. 자존심이 이제 긍정적인 이 에너지를 넘어가는 아주 그 자존심에서 200으로 넘어가는 175에서 200으로 넘어가는 거기에 자존심이 그렇게 제가 7월 8월에 자존심이 그렇게 상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했는데 뭐라고? 야, 기가 찬다 하면서 진짜 내가 해줘도 이따위로 하는데 자존심 상하고 막 자존심 상하니까 수치스럽고 남편한테 내가 의부증이 있을 때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러웠구나. 자존심에 걸리면 수치스러운가. 200과 175를 왔다 갔다 막 다 20에서 175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200이 아니라 20에서 175를.
그거를 또 느끼는데 진짜 되게 거기서 조금 빠져나오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랬는데 야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어요. 빠져나와야지. 여태까지 공부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빠져나와야지. 그러니까 나 좀 그래도 그냥 받아들이자. 너무 자존심 상하니까 이제 받아들이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받아들이자. 그래도 그거 그때 그랬다고 해서 다 해결이 된 게 아니라 또 슬컹슬컹슬컹 어떤 문제점들이 또 막 있죠. 이렇게 내 안에서의 해결 안 된 감정들이 또 올라오니까 또 슬큼 자존심 상했다 내려놨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그걸 이제 계속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허하고 정직한 사람은 이미 자신의 그늘진 면을 인정함으로 정직한 사람, 겸허하고 정직한 사람은 이미 자신의 그늘진 부분이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게 있는 거죠.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근데 보통 보면 그늘진 거를 자부심에 차 있는 사람들은 에고가 다 자부심에 차 있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늘진 곳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계속 부딪힘이 있고 힘들어지고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인정하는 게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함으로 겸허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인정함으로 그늘진 면을 인정함으로 상처 입을 수도 모욕 당할 수도 무시 당할 수도 없다. 상처 당할까 봐 자존심을 내세우고요. 모욕 당할까 봐 자존심을 내세우고요. 무시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존심을 내세우는 거. 예,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겸허하고 정직한 사람은. 정직하게 나의 그늘진 곳을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들은 다른 누군가가 자신들에게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누군가가 나한테 동의하지 않는다고 동의를 원하거든요. 남편이 내가 한 얘기에 동의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한 것에 동의를 원하는 거죠.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당했다고 느끼지 않는다. 근데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화가 나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말에 동의하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옳다. 자부심으로 간 거죠. 정직하고 겸허한 에너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무시당할까 봐 화가 나는데 무시당할 일이 정직하면 내 그늘진 곳을 보면 정직하게 보면 그렇게 그런 일들이 없다. 만약 당신이 감정을 쉽게 다친다면 가만히 앉아서 생각할 수 있는 자신의 그늘진 면을 모두 목록으로 작성하라. 다 나의 그늘진 거,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다 작성하라. 여기서는 이제 작성하라고 기록하라고 주의를 나한테 집중해서 모든 것들을 기록하라고 했어요. 그리고서 그러니까 밖에 있는 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거. 그리고서 역사상 위대한 코미디언들이 당신의 문제를 논하는 것을 마음에 그려보라. 코미디언들은 인류를 치료하는 위대한 치료사이고 우리가 가족적인 웃음을 짓도록 가족이 아니라 자족이에요. 문단모예요. 스스로 자족적인 웃음을 짓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내 스스로가 저는 프로그램 중에서 코미디 프로 있잖아요. 유머 있는 프로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요새는 뭐 TV 볼 시간도 없고 막 그런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내가 스스로 웃지를 못하니까 그냥 유머스러운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그냥 웃는 거. 그 웃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인류를 치료하는데 위대한 치료사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시크릿 저는 책에도 보면 암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그 병에 걸린 사람이 주의가 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병이 커지는 거죠. 그렇죠. 병이 커지는데 그냥 생각하지 말고 놓아버리고
그냥 계속 유머 프로그램 깔깔깔깔거리고 웃고 그냥 내가 웃는 쪽으로 잊어버리고 막 웃다 보면 잊어버리잖아요, 또.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이제 그 알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책에. 그래서 내가 위스콘신에서 자랐을 때 우리 남자들은 서로를 별명으로 불렀다. 해군에서 사람들은 나를 꼬맹이라고 불렀는데 예민한 요즘 사람들은 이 별명이 키에 근거한 차별이라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말할 것이다. 싫어할 거라는 거예요. 당신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여기지 마라. 당신 자신을 너무 나 자신을 키가 작으니 크니 어쩌느니 뭐 요번에 강의 들으러 서울에 갔더니 뭐 어떤 분 되게 예쁘더라고요. 여박사, 여드름 박사라고 지금도 여박사라고 부른대요. 여박사. 여박사라 해서 무슨 여자 박사인가 했더니 여드름 박사래요. 네, 여드름 박사, 여박사였다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뭐 그냥 심각하게 내가 키가 작던 어떻든 심각하게 보지 마라. 남들은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 네 스스로가 내가 스스로가 나를 심각하게 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각하게 여기지 마라는 12단계 그룹의 위대한 모토 중 하나이며 이는 가벼운 마음과 태평함에 관여한 것이다. 심각하게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력적인 자부심의 매력은 자부심, 분노도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에고는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화를 내면 그래서 선생님이 화내는 사람은 알고 보면 약한 사람이다. 센 척하는 사람은 아주 약한 사람이다. 우린 센 척하면 나도 무서우니까 두렵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면에 되게 두려움이 많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교해서 이긴다고 생각하는 게 에고가 매력적으로 느끼는 것이고 자부심에. 또 혐오스럽게 생긴 거는 겸손한 걸 혐오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야. 수동성이고 약한 걸 혐오스럽게 생각을 하고 패배했다라는 것도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게 에고의 이제 성질인 거예요. 우리는 에고가 분노와 강함을 혼돈하고 에고가 분노하고 강하다라는 거가 좋은 거라고 에고가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수동성과 약함을 혼돈하는 것을 본다. 수동적인 거와 분노는 당신이 본래 자신보다 더 강한 것 같은 인위적인 흥분을 제공한다. 나보다 더 강한 것 같은 흥분을 제공한다는 거야. 감추기 위해서. 그렇죠? 흥분하는 거. 그래서 가라테와 다양한 무술에서 잘 알려져 있듯 사실 분노한 사람은 훨씬 더 약하다. 일단 미친 듯 화가 나면 그 사람은 분노에 고착되고 그 감정에 고착되어 있는 거야. 분노에. 당신은 단 하나의 움직임만으로도 그를 쉽게 이길 수 있음을 안다. 막 화가 나가 막 하는 사람들을 있잖아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딱 보면 거기에 감정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약하다. 근데 그게 뭐 알지만 하루아침에 되나요? 왜 그런 건지를 찾아서 아는 거.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거와 아는 거는 알을 한번 경험해 보면 이해하는 거와 알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화가 나는 거는 자신들에게 동의하지 않는다고 할 때 화가 나고 무시하는 건가라고 했을 때 화나고 모욕당할까 봐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야. 무시당할까 봐 모욕당할까 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럴 때 화로 이제 막 포장을 하는 거예요. 참 저도 약간이 아니라 표출형이라서 분노가 엄청 깔아앉았죠. 깔아앉긴 하는데 그래도 어제도 누가 전화 와서 뭘 묻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설명해 주는데 못 알아들으니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막 차오르는데 쫙 이렇게 좀 빼면서
차분하게 하려고. 야, 이게 참 화를 많이 이렇게 화가 자극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죠. 이렇게 주변에 욕망을 많이 하는 사람. 내가 욕망을 많이 하는 사람한테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막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뺏겼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아침에 빼앗길까 봐, 뭔가, 그 질투심에서 유래되는 막, 그 올라온 빼앗길까 봐에 대한 해소를 하고 나니, 이제 해소를 막 하고 또 하고, 이제 느끼기를 또 했단 말이에요. 꿈틀꿈틀거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느끼기를 하고 했는데, 그걸 또 이제 전화가 오는데 해결이 안 됐다는 걸 확인시켜 주려고 전화가 온 것 같아. 욕망하는 사람 전화. 지 거 아닌데 지 거라고 빼앗긴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 제가 이제 놓아버린 방에 막 그런 걸 썼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그런 상황들을 또 가져와서 제가 또 그걸 또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해결이 안 돼서 막 압이 차는구나 해서 내려앉으면서 그랬더니 나중에 톡은 되더라고요. 네, 그 이름하야 큰아드님께서 화를 큰아 뭐 아, 내가 참, 그래. 때가 되면 바뀌겠지. 그래. 그냥 기다려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 아유, 하여튼 욕망하니까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막 들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더 저항을 많이 하겠구나. 잘 된다는 것도 내려놓고 잘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내려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네. 10월 6일, 7일, 8일 여러분들 인생에 엄청난 숙명이 운명으로 바뀌는 순간순간의 날들을 의식장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 가지 않는다. 내 안에 남아있다. 엄청난 시간을, 에너지를 온팍 주의를 기울여서 쏟아주시는 시간입니다. 그쵸? 네, 꼭 그 에너지 장 안에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초대도 많이 하세요. 초대. 선생님 숙제 주셨습니다. 예. 숙제 몇 명인지 아시죠? 다 초대하시고요. 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6시에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요. 네,